저하고는 하나만 같이 해볼게요. 여기 총 강좌의 수 눌러주세요. 총 강좌의 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수 세는 걸 카운트라 그래요. 네, 뭐라 그러세요? 카운트.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카운트 센다 그러면 19876 세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자동합계에서 느는 안 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숫자 개수라고 있으세요. 뭐라고 있으세요? 숫자 개수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 숫자 개수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B2 있거든요.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엔터 치면은 7이라고 뜨실 겁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 카운트라는 건 문자를 세는 건가요? 숫자를 세는 건가요? 숫자를 세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잠시만 봐주세요. 이렇게 글씨로 되어 있는 건 범위 지정하시면 빵으로 떠요. 왜냐면 카운트라는 게 숫자 세는 겁니다. 근데 날짜는 뭘로 되어 있죠? 숫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여기 주제라던가 아니면 강사라던가 이런 건 범위 지정하시면 안 떠요.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왜 이거 카운트 안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카운트 하시고 숫자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문자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안 뜬다라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5분 드릴 테니까요. 최대 수강료랑 최대 수강료는 뭐예요? 네, 최대값. 평균 신청 인원은 평균. 신청 인원 합계는요? 합계. 네, 그걸로 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수강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어떤 함수 쓸 거냐.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본 건 뭐죠? 수강료죠. 그리고 컴퓨터가 해주는 거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 같으면은 내가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못 치세요? 엔터. 그 다음에 평균 신청 인원. 여기도 평균 잡고 신청 인원이잖아요. 그럼 신청 인원 범위 지정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신청 인원에 대해서 뭐 내실 거예요? 합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간단하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진통제까지는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나마 좀 교재 순서를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기. 그래서 찾아보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저장하실 때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문서 가셔서 뭐 선택하세요? 이름. 내 이름. 그 다음에 명칭은 안 바꿀 겁니다. 명칭은 안 바꾸고 저장 누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파일에서요, 이번에는 열기 오세요. 그래서 아까는 저장했고 이제는 열 겁니다. 파일에서 열기 또 찾아보기.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찾을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바탕화면. 네, 여기에서 바탕화면 가셔서, 저는 다른 데 있어서 거기에서 컴기본 수업 자료로 오세요. 그래서 컴기본 수업 자료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엑셀에 2016에 저희 지금 몇 장이세요? 7장. 그 다음에 요거 열어주세요. 함수. 뭐 열어주세요? 함수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성으로 와주세요. 성. 지금부터 함수를 할 건데 최대한 설명은 드리겠지만 다 이해를 시켜드린다라고는 장담은 못합니다. 저도. 네. 이거는 그 박사님이 오셔도, 네. 왜냐면 이게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필요한 공부긴 하세요. 근데 저희는 뭐 이제 자격증을 볼 건 아니니까 100%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하나라도 더 아시면 나중에 혹시 써먹으실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쓰실 수는 있으세요. 일단 여기 성으로 오세요. 성. 지금부터 할 게 레프트 함수라는 걸 해볼 거예요. 우리 레프트가 뭐죠? 어느 쪽? 왼쪽. 네. 그래서 레프트 함수는 왼쪽에서 글씨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영어 기본적인 거 칠 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 레프트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 함수는 왼쪽에서 필요한 문자 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 쓸 때 성은 어느 쪽에 있죠? 왼쪽에서 첫 번째죠. 그래서 이따가 왼쪽에서 몇 글자 갖고 와라? 한 글자. 그 다음에 이름 갖고 올 거예요. 이름은 라이트예요. 라이트는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에서 필요한 문자 수. 거기 있어요. 120페이지 위쪽에. 그 다음에 미드 함수라고 있어요. 네, 미드. 그래서 미드는 미들 생각하시면 돼요. 미들이 어디죠? 중간. 네, 그래서 요거는 중간에서 필요한 문자 수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문자 추출 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왼쪽에서 갖고 올 거냐, 오른쪽에서 갖고 올 거냐, 아니면 중간에서 가지고 올 거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여기 어디 갔냐? 성에 클릭하시고요. 성.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수식이라고 있으세요. 뭐라고 있으세요? 수식. 그 다음에 수식 밑에 보시면 텍스트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 관련된 함수만 해도 되게 많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여기에서 저희가 쓸 거는 가운데쯤에 있어요. 레프트 찾아볼게요. 레프트. 레프트. 찾으신 분은 클릭. 그러면은요, 함수 마법사라 그래서, 함수 인수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뜨실 거예요. 요건 뭐냐면, 사용자가 조금 더 편하게 쓰라고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한글로 힌트가 나옵니다. 설명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설명 번역한 사람이 엑셀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거 글자 그대로만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한글인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거 할 때는 좀 전문가들한테 돈 주고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정리만 잘 돼 있어도 저희가 볼 때 훨씬 더 뭐 되죠? 도움이 되죠. 네. 근데 어떤 건 도움이 되는데 어떤 건 오히려 마이너스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어 번역할 때마다 맨날 싸우잖아요. 번역가들이 오역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 번역가들이 그 영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마블 영화 있잖아요. 그거 번역하는 사람 욕 엄청 먹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직역을 해놨는데 이게 직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번역을 했었어요. 뭐 사람들이 그 사람 SNS에 가갖고 육두물자 또 엄청 날리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영화가 재미없었다부터 해갖고. 여기 오정래시 눌러주세요. 레프트가 뭐라고요? 왼쪽이에요. 그러면 오정래시를 선택하시면 오정래시라는 글씨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어느 쪽에서 가지고 올 거죠? 왼쪽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한 글자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몇이라고 쓰세요? 1.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 써주시면 함수에서 몇 글자를 가지고 와요? 한 글자. 그러면 5를 갖고 옵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서 갖고 온다 그래서 무슨 함수예요? 레프트. 밑에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김봉현 씨에서 뭐만 갖고 오세요? 김만 갖고 오세요. 여기 위에 있어요. 텍스트에. 텍스트 가셔서 레프트를 찾으시고 그다음에 김봉현을 누르시고 몇 글자 갖고 올 거야. 잘요? 그러면 한 방에 다 끝나지 않아? 안 가면 머리 아파. 들리셨어요? 다시 하세요. 저기 오정래 가서 누르세요. 네, 그리고 밑에 클릭하시고 몇 글자 갖고 올 거라고요? 한 글자. 네,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네, 확인. 뭘 잘못하셨냐면 이게 요 밑에 클릭하셔야죠. 거기에다 붙여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너무 많이 연습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채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다 돼요.
그렇죠. 꽉 차 있을 때. 그렇죠. 아니면 이러다가 여기 한 줄 만약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가다 말아요. 그럴 때는 체육 핸들로 그냥 내려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글자 수를 세 글자로 삼쓰는 네, 삼수는 3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지금 뭘 잘못하셨냐면 이찬호가 아니고 김봉현. 여기 위에 거는. 여기 앞에 썼는데 아니에요. 아까 그거 틀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김봉현 가서 다시 누르세요. 뭐 다시 하세요? 아니, 여기 밑에 칸 안 누르셨잖아요. 네, 했죠? 밑에 칸 누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하셔야죠. 지금 김봉현 칸에다가,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꼭 끝나셨으면 다음 칸 눌러주셔야 돼요. 아니면 엔터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1분 후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두 개 갖고 두 글자 갖고 오고 싶으시면 몇 치시면 돼요? 2. 네. 그렇게 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좀 전에 연습했었던 난이도로는 썸급, 네, 썸, 에버리지, 평균, 레프트, 라이트 이쪽까지는 할만합니다. 함수라고 해서 다 어려운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게 어렵더라고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면 동그라미, 여자면 X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골치 아파요. 거기부터. 아니면 남자 뭐 1, 3, 5면 남자, 2, 4, 6이면 여자. 네. 5하고 6은 뭔지 아시죠? 주민등록번호에 5하고 6은 외국인이에요. 1, 3은 남자, 2, 4는 여자, 5는 외국 남자, 6은 외국 여자. 네, 3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앞번호 3이에요. 2000년대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1, 2고, 네, 그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3, 4, 외국인 분들은 5, 6. 현재 5, 6까지 있어요. 아니 아까 선생님 전부 다 없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분들을 노리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것도, 근데 대부분 외국인 분들은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자기네 그분들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네. 똘똘 뭉쳐서 지켜야죠. 네. 그런 거 되게 잘하세요. 그러고 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무서워요, 외국인 분들. 최근에 와이프랑 저기 안산에 가면 그 시장 있잖아요. 네. 안산에 일 보러 갔다가 오빠 온경 그래도 구경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갖고 너 참 열심히 돌아다니나 보자 그랬더니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오빠 어디 있겠어? 왜? 그랬더니 외국인들 지나갈 때마다 예. 좀 비위가 좀 약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상은 했죠. 근데 양꼬치 그 자리에서 한 꼬치에 1,000원씩 팔더라고요. 그래갖고 먹어볼래? 그래갖고 먹는다 그래갖고 한 꼬치씩만 샀는데 먹으면서 집에 갔었거든요. 아우 한 몇만 원어치 살 걸 그러더라고요. 네, 맛있던 거. 그 앞에 보세요. 여기선 그냥 하나만 해놓고 뭐 해도 돼요? 채우기 핸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엑셀을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왜냐면 채우기 핸들 기능이 없으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하나만 해놓고 채우면은 다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름 해볼 거예요. 여기 이름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요번에 보실 거는 뭐냐면은요, 이름을 해볼 거예요. 뭐 해보실 거예요? 이름. 이름을 해보실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름은 왼쪽에서 갖고 오셔야 돼요? 오른쪽에서 갖고 오셔야 돼요?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죠? 네, 2글자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레프트였는데 이제는 어디요? 라이트.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텍스트.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라이트 있어요. R-I-G-H-T. 그래서 뭐 해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오른쪽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죠? 2글자. 그래서 여기 오정래시 누르시고 밑에다가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2글자. 그리고 엔터 치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2개를 가지고 옵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것도 하시고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실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123페이지 위에까지 했어요. 지금 2개 했는데 몇 페이지가 뭐 좀 함수는 좀 자세하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구를 갖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갖고 올 거예요. 서초구, 마포구 이렇게 구를 갖고 올 건데 얘는 글씨가 어디에 있죠? 중앙에 있죠. 만약에 서울시를 갖고 올 거야. 그러면 레프트에서 3개. 양재동을 갖고 올 거야. 그러면 라이트에서 몇 개요? 3개.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데 얘는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건 미드 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9 밑에 눌러주세요. 그래서 9 밑에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누르시면 요 아래쪽에 MID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MID라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 다음에 MID 클릭하세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갖고 오는 거냐면 미드는 몇 번째부터 해서 몇 글자 갖고 오겠다. 그래서 2개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중가운데에서 갖고 오는 건데 어디에서부터 갖고 올 건지도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레프트는 그냥 단순하게 왼쪽에서 몇 개,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몇 개. 근데 미드 함수는 가운데에서 떠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떠오려면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이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드 함수의 장점이자 단점은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구가 정중앙에 딱 맞춰서 있죠. 이렇게 있으면 갖고 오는데 만약에 이게 위치가 서로 다 달라 그러면 할 때마다 다 찝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위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위치가 어떻죠? 똑같죠. 여기 먼저 눌러주세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몇 번째부터 선택할 거냐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왜 그러냐면 빈칸도 세셔야 돼요. 네, 모두 세야 된다고요? 빈칸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갖고 와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니까 숫자 몇이요? 5.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다가 5 치세요. 몇 치시라고요? 5.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몇 글자 갖고 올 거라고요? 세 글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몇이요? 3. 그러면 여기 밑에 뭐라고 뜨죠? 서초. 네. 엔터 누르시기 전에 여기 먼저 답이 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인데 뭐냐면 빈칸도 세셔야 돼요. 네, 빈칸 안 세고 하시면은 네, 빈칸까지 포함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서초만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좀 더 드릴 테니까 밑에다가 저기 마포구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그 3이라는 숫자는 어떤 거요? 3 왜 넣냐고요?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넣어줘야 컴퓨터가 다섯 번째 시작해서 세 글자 갖고 오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밑에다가 마포구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레프트는 왼쪽, 라이트는 오른쪽, 미드는 어디요? 네, 중앙에서. 그래서 여기 미드 선택하시고 잘못 눌렀네. 미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갖고 올 거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몇 번째부터 갖고 올 거예요? 다섯 번째. 왜냐면 빈 공간까지 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포구만 갖고 올 거니까 몇 글자? 세 글자.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여기서 갖고 와. 다섯 번째 시작하는 거에서 몇 글자만 갖고 와요? 세 글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뽑는 거예요. 그 프로그래머들이 우리 그 주소 같은 거 넣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요런 함수를 활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작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르는 번호로 막 뭐 핸드폰 가입해라 막 이런 거 전화 와요 안 와요? 오죠. 왜 오죠?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동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거 갖고 작업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그거를 모아놨다가 팔아먹어요. 다른 사람 연습하라고. 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파는데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저희 데이터 얼마예요? 200원이에요. 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건 200원이에요. 1인당. 네, 한 사람당. 200원에서 100원. 네. 이게 비싸지려면 하나가 들어가면은 거의 10,000원 돈이 된대요. 대출 받은 적이 있다 없다. 그렇죠. 그 데이터까지 들어가면은 한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확 올라간대요. 왜 그러냐면 대출 받은 사람은 또 뭐 할 수 있죠? 대출 또 받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하는데 좀 더 수월하다고 그러면 단가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저 아는 놈이 보험회사 사장이거든요.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연습 끝나면 원래 이거 없애야 되는데 자기들이 또 2차 3차 가공해서 팔아먹는데요. 그리고 한참 연락 오다가 연락 안 오다가 또 연락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또 팔아먹었구나. 네, 그게 가장 속편합니다. 그리고 전화 오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요즘엔 핸드폰에 다 뜨잖아요. 이거 광고 전화다. 네. 그렇죠. 저도 그래도 웬만하면 모르는 번호 오면 그냥 안 하는데 가끔씩 전화 받기도 해요. 왜냐면 뭔가 느낌이 싸해. 전화 받으면 그거는 저한테 연락 온 게 맞더라고요. 네. 한 번은 오늘 오전에 차 못 빼요. 그랬고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연락 온 적이 있었어요. 이사 오는데 입구를 막고 사다리를 올려야 된대요. 그래고 예, 평일이었는데 못 쓴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할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감추기 12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저희 요즘엔 주민등록번호 거의 안 넣죠. 근데 과거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앞자리 6자리랑 뒷자리 첫째 자리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별표 모양으로 해서 가려져서 나오는 경우들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거예요. 네. 그래서 교재는 124페이지고요. 여기 눌러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감추기. 주민등록번호 뭐요? 감추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텍스트에 보시면 여기 리플레이스라고 있어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124페이지 위쪽에 영어로 큰 글씨로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찾으신 분은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요거는 감추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추냐면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감출 거죠. 근데 감출 때 여기도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몇 번째부터 감출 거다. 그 다음에 몇 글자 감출 거다. 그 다음에 그 대신 거기에다가 요걸로 넣으라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총 몇 줄이에요? 4줄이에요. 몇 줄이에요? 4줄. 그래서 첫 번째가 뭐시면 올드 텍스트라 그래서 예, 내가 여기를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650218이라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있으시죠? 클릭하시면 C5라고 떠요. 여기 C5잖아요. 아, C5 아닌데? B5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B5.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스타트 넘버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몇 번째까지부터 할 거예요? 아, 9. 왜냐면 요 앞자리는 나오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맞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부터 가릴 거예요. 몇 번째부터요? 아홉 번째.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는 9. 그렇죠. 왜냐면 저희 보면 1, 2까지는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뭐 하죠? 가리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줄은 뭐냐면 몇 글자 가릴 거냐. 그래도 그 뒤에가 6자예요. 몇 자예요? 6자. 그래서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뒷번호가 총 7글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앞자리 하나 빼니까 몇 자리 가릴 거다? 6자리.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다가는 곱하기 6번 치세요. 곱하기 몇 번이요? 6번. 그러면 이 6글자를 얘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앞자리를 뺀 나머지는 곱하기 모양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물음표로 나오면 물음표로 나와요. 네, 세 번째 거 몇 글자 없앨 거냐. 그러니까 여기 5, 8, 4, 6, 2, 3 가릴 거잖아요. 그래서 총 몇 글자 가릴 거예요? 6자. 그래서 앞으로 나오니까. 저희가 뒷자리 7자리예요. 그래서 한 자리 빼니까 6자리 바꿀 거고, 그 다음에 그 6글자 대신 요거를 넣어라.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요. 이렇게 떠요. 네, 1 뒤에 네, 쭉 나옵니다. 요새는 왕창 가리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요것도 안 넣잖아요. 1도 안 넣잖아요. 앞자리만 넣지.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앞자리만 넣어도요, 주민등록번호 찾아요. 이거 고등학생이 만들었는데 2분인가 3분이면 앞자리만 있으면 모든 주민등록번호 다 찾아낼 수 있대요. 그래서 솔직히 주민등록번호 가리는 게 뭐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러지 마음만 먹으면 큰 의미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고등학생 애가 프로그래밍 하는 애가 TV에 나와갖고 기자하고 인터뷰했었어요. 2분 30초면은 모든 주민들은 다 찾았어요. 근데 더 늘려봤자 가릴 게 없죠. 가릴 게 있을 때. 여기서 끝이잖아요. 없어요. 네, 뒷자리가 7자리인데 한 자리 빼니까 6자리가 끝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숫자를 더 넣어도 가릴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아. 그러면 그때는 그거 넣으시면 그만큼은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뭐 대빵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렵냐면 하나씩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러면 나중 되면은 뭐 저희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2개, 3개씩 막 섞었어요. 그러면 하나일 때야 상관없지만 2개, 3개 쓸 때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2개, 3개가 섞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이 뭐 어렵다 싶다 막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하세요. 그리고 저장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논리 함수로 넘어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니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저희 저장할 때 어디에다 저장하세요? 이름에다 저장하죠.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찾아보기. 그 다음에 문서에서 이름까지 오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함수 그대로 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그래야 월요일날 찾기 편하니까요. 저장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학이 있는 곳으로. 수학이 딱딱 떨어지는 매력이 있는데 왜 싫어할까요? 아, 그 떨어질 때까지가 고달프잖아요. 네. 그리고 공식 외워야 되잖아요. 진짜 이거 공식 외워야 돼요? 아, 저희는 뭐 그거지만 시험 보시는 분은 어느 정도 외워야 돼요.